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3월에 이제 둘째 주죠. 3월 9일, 3월 10일 양일간의 경마일입니다. 일단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말들이 지금 땀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땀을 좀 흘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 시기쯤 되면은 말의 컨디션 변화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털갈이도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뭐 최근에는 그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말들 털들을 다 밀어버려 가지고 뭐 털갈이 하는 걸 잘 볼 수가 없는데, 이맘때쯤이면 예전에는 막 이 털들이 날아다닐 정도였었습니다. 뭐 거의 뭐 막 밥을 먹는데 입속으로 이제 같이 털이 들어갈 정도로 경마장 주변에 그렇게 털이 많았었는데, 요즘엔 그냥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리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일단 그 3월 일단은 5주라고 제가 이미 첫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둘째 주가 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둘째 주가 되면 출전 두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전 두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쉬운 건 아닙니다. 경마라는 게 게이트를 꽉 채워도 말이 많아서 또 혼전 경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전개에 용이한 마필들이 있어요. 그런 마필들을 좀 찾아내면서 이제 고배당을 좀 적중시켜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5주 경마로 되면서 조금 말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뭐랄까요, 신중하게 좀 경주를 선택해서 공략하는 것이 좀 적중률도 높일 수가 있겠고, 어떤 또 확률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좀 배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3월 첫째 주 3월 9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를 좀 골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간히 고배당 경주 그 마필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엔 좀 그 배당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혼전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폭을 좁혀서 이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를 골랐는데, 오늘 첫 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경주, 두 번째 경주, 세 번째 경주. 즉 다시 말해서 1경주, 2경주, 3경주. 또 후반부에는 8경주. 나머지 경주는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뭐 터지면 인기마들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적은 경주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이런 경주들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1경주, 2경주, 3경주, 8경주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3월 9일 첫 번째 경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300m 국내산 육군 경주입니다. 육군 마필들 12마리 출전해 있는데요. 사실 육군 마필들 출전해 있지만 좀 부진마입니다. 부진마인데, 그 와중에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 아직 잠재력을 드러내지 않은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5번마 블랙슈터인데요. 자, 오늘 이 김기배 기수가 자주 등장할 겁니다.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수의 역량은 역시 2대8이나 3대7 그 정도까지밖에 좀 저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말의 능력이 70이나 80 정도 되면은 기승술이 조금 부족해도, 특히 이런 경주 같은 경우 첫 경주 상대가 약했을 때는, 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을 때는 한번 노려봄직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5번마 블랙슈터라는 마필이 사실 지난주에 나올 수 있었던 마필이에요. 못 나올 마필은 아니었었는데, 물론 이제 출전 주수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부족했어요, 훈련이. 그래서 한 주 더 딜레이를 시켰죠. 연기를 시키면서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스피드를 보였고요. 자, 이 마필이 그 전까지는 힘이 덜 차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안으로 치우친 사행기를 좀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아주 안정된 주행, 뭐 채찍도 몇 대 맞았고요. 자, 이 경주에 여러분들 인기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즉 다시 말해서 능력마가 없습니다. 미스 나이스뷰도 그렇고 한샹소도 그렇고요. 또 원더풀 라인도 저희가 두 차례나 공략을 했다 실패했던 마필이에요. 등치가 좋고
여러 가지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걸음이 느려요. 걸음이 느린데 뭐 블랙슈터도 빠른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훈련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5번마 블랙슈터. 자, 이경주에서는 블랙슈터를 축으로 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뭐 거의 2방 정도면 주력과 방어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블랙슈터를 놓고 한번 이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이경주입니다. 혼합 4군 마필들인데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여지까지 혼합 4군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하위군이에요. 외산말 중에서는 최하위군인데 만약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면 10전, 11 뭐 이렇게 10전이 넘어갈 때까지 우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죠. 고기가 딱 그만큼의 능력밖에 갖고 있지 않은 마필들, 즉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경주를 가든 그만큼만 뛰는 마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현장에서도 예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그만큼만 뛰는 마필, 뭐 지난주에 이제 아우토반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요, 매번 사창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필들인데 일단 그 정도로 역시 이 경주도 큰 능력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능력은 갖고 있으되 이 악벽 때문에 안 뛰는 마필이 8번마 예상입니다. 첫 경주에 이어서 지금 블랙슈터, 두 번째도 김기배 기수의 예상입니다. 자, 이 마필의 단점은 발굽이 외향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팔자걸음을 걷는 마필, 걷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걷질 않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악벽이라든가 경주에서 뭐 그렇게 크게 능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컨디션이 절정에 올라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상대가 세지면, 승군을 하면 결코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딱 이런 경기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합 4군에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의 능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번 예상이 지금 그런 정도의 극복할 수 있는, 자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 역시 첫 번째 경주에서 김기배 기수, 기수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말의 능력,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역시 8번마 예상을 이 경주에 축으로 선정을 해서 후차권을 한번 노려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5번 저스티스 포머스가 있습니다. 10만대 상당히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어리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 또 뭐 기습 선행을 나설 수 있는지, 또 그 주행심사 때 채찍을 맞는데 상당한 탄력을 보였거든요. 따라가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마필들 좀 분산 배팅이 되더라도 역시 8번 예상의 축이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마필들인데 이 경주에는 아까 전에 있었던, 이 경주에 있었던 그런 마필들하고 조금 차원이 틀려요. 틀린 게 뭐냐면 일단 조금 전 이 경주에는 거의 다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주엔 보여줄 마필이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더 눈에 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5번 폴리시 스킵인데요. 폴리시 스킵. 글쎄요. 주행 심사 만에 1주 만에 나온다는 것이 좀 추기가 좀 빨랐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조교 내용 좋고요. 문학의 태양과 같이 병합적을 하는데 문학의 태양이 뭐 진짜 소위 속된 말로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였었고요. 이 폴리시 스킵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폴리시 스킵은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당연히 인기마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또 실전에서 뛰는 걸 보면 정말 저 마필이 왜 인기만지, 왜 능력만지, 왜 인기가 있어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좀 배당을 좀 노리고 싶은 마필들, 일단은 배팅은 조금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켜보셔야 될 마필이 여기 11마리 출전하는 중에 앞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 폴리시 스킵을 제외하고는 7번마 백호돌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부상 때문에 조교를 못 해갖고 2번을 뛰었어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조교를 했는데 이 경주에 출전하는 2번마 라이언댓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오히려 이 마필이 나아요. 그만큼 훈련 강도가 높아졌고 이 마필의 장점은 역시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제 뛰어도 뜹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힘이 차고 컨디션이 올라서고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잡아내는 게 역시 경마입니다.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경마인데 제가 아직까지 이 7번마 백호돌이를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해 드릴 수는 없는 게 아직은 뭔가 조금 어설퍼요. 그러나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좀 주시해서 요마필이 어떤 뛰는 모습을 주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마필들이죠. 자, 1, 2, 3경주가 모두 이제 예상이라든가 블랙슈터라든가 백호돌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김옥성 기수가 이제 그 기승 정지죠. 면허 정지에서 3개월 쉬었다가 지금 왔는데, 역시 이제 그 뭐 조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김기회 기수도 이제 그렇고요. 베테랑 기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1, 2, 3경주를 제가 이제 축만 좀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폭을 좁혀가느냐가 문제인데, 요 4경주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약간씩 조금, 뭐랄까요, 좀 어렵거나, 인기마 경주거나, 이제 그런 경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씩 그, 배팅의 그 강도를 조금 낮추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하는데 믿을 마필이 없어요. 이번 막 강자의 인연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데뷔전 치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뛰는 거 보십시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조교 때 보면, 훈련 때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어린 마필이. 단지 앞으로 나가는 파워감만 없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금숙이라든가 송악스타 뭐 이런 마필들 뛰어다닐 때 보면요. 똑바로 못 뛰고 치우쳐요. 한쪽으로. 왜? 그만큼 힘을 쓰면 쓸수록 라스트에 가서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는 거죠. 자꾸 이제 사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자의 인연, 이번 막 강자의 인연이 직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뭐 어떤 크게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아직 이 마필에 대해서 힘이 안 찼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이 마필의 어떤 걸음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상대 마필들 티보잉이라든가 8번마죠. 10번마 송악스타, 10번마 금수기 이런 마필들보다는 주행이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2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 뭐 빠른 마필 있긴 하지만 마필 역시 또 기습적인 선행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마 강자의 인연은 축으로 공략을 하되 후차권에서는 조금 난해하다. 현장에서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좀 공략이 달라질 수 있는 경주가 바로 4경주인데 역시 2번마 강자의 인연은 배팅권에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5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국내산 6군 마필들 8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일단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는 마필이 이제 미라클 보이인데 데뷔전 때 이제 조인건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직전에는 등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끌려 나왔죠. 외곽으로 끌려 나왔고 등자를 3코너를 선회하면서 끼었어요. 근데
3코나 4코나를 외곽으로 거의 뭐 이렇게 주로 가운데 쪽으로 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늦게 좀 등자를 꼈는데, 일단 뭐 이제 덩치도 있고요. 아직까지 힘은 좀 덜 차 있지만 오늘 상대가 약해요. 근데 오늘 8번만 미라클 보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마필은 뭐 나중에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해도 되니까요. 3번마 포비 서패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마필 데뷔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선행을 나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 오늘은 일순하지 않겠느냐. 다음번에 인기 있을 때 배당의 메리트 배당이 없을 때 공략하는 것보다 좀 모험을 갖고 한번 배팅을 좀 하자, 뭐 이렇게 좀 권해드렸습니다. 근데 UCC에서 권해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서울경마 행사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행은 나섰는데 사실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00, 1300, 1300, 1300을 3번 뛰었는데, 제가 왜 이마필을 말씀을 드리냐면 1000m예요. 단거리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의 순발력을 따라볼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3번마 포비 서페스의 순발력이 가장 앞서 있는 데다가 뭐 적은 양이긴 하지만 주중에 비가 내렸고요. 목요일 새벽에 비가 내렸고, 거기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조금 주로가 무겁던 주로가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기 때문에 3번 포비 서페스가 이 경주에서는 선행하면 1순할 수 있다. 배당 없죠? 역시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당 어렵거나 아주 쉽거나 그런 경주입니다. 배당이 없거나. 3번 포비 서페스와 8번 미라클 보이, 누가 선착후착입니다. 포비 서페스가 얼만큼 쓰느냐요. 미라클 보이가 얼만큼 그걸 라스트에서 덮쳐내느냐가 관건인데, 뭐 쌍승시까지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지만, 일단 포비 서페스와 8번 미라클 보이 두 마필의 마지막 어떤 그 경합,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마필들이죠. 12마리가 출전했는데, 역시 이 경주는 또 축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착을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경주인데, 일단 9번마 엘리 누나입니다. 엘리 누나. 자, 지난 1월 10일 날 선행을 나섰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필은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마가 아닙니다. 일단 쉽게 선행을 갔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빠른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선행을 나섰는데 쉽게 이겼죠. 그래서 쉽게 이겼습니다. 쉽게 이겼는데, 자, 직전 경주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주에서 이 엘리 누나를 좀 쉽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선행을 못 나서기 때문에 고개가 높은 마필이라 좀 불리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상대가 약하다. 올리드미 뭐 하나 빼놓고는 대삼법의 시종일녀. 물론 그날 경주에서 제가 시종일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출전한 마필 중에서 이 마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결과에 어떻든 간에 결과 뭐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엘리 누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역시 고개는 높았어요. 근데 따라가도 뛰더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고개를 갖고도 따라가면서 뛴다는 마필 거의 없습니다. 여림은 한두 마리예요. 거의 이런 마필들 선행을 나서야 좀 쉽게 뛰는데, 이 마필은 따라가면서도 뛰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의 어떤 그 혈통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전에 53주에 있던 암말 에스키모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상당히 근성이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1군까지 결국엔 갔죠.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리뷰 혈통,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순발력과 근성과 지구력, 뭐 스태미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루 갖춘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고개가 높기 때문에 장거리는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경주에서는 9번마 엘리 누나가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전개에 관계없이 일단 입상의 한 자리 무난히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일단
뒷말이 좀 애매해요. 뭐 천상의 대마라든가 천하대세라든가 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나서줘야 되는데 선행 싸움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스 에블이 11주 만에 나오고 금강불패도 직전 경주 이기는 과정에서 좀 어렵게 이겼다는 입상을 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한다면 역시 후착을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분산 배팅을 하면 돼요. 그러나 환수가 조금 덜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마필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6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7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국내산 5군 마필들인데, 자, 이 경주도 역시 이제 그렇게 썩 믿을 마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죠. 일단 인기권에 이제 인기 1위권에 있을 마필이 3번마 룩시가이라고 제가 이제 아직 종합지를 못 봤기 때문에 종합지를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이 종합지를 보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인기권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고배당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3번 룩시가이가 오늘 결국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났어요.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났는데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인데 역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약해요. 약하고 거기다 11마 스토미오크가 지금 2주 만에 출전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경주에서는 힘 있는 마필을 찾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만에 왜 출전할까요?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제 약이 올랐을 겁니다. 직전 경주 그런 부진마 틈에서 졸전을 펼쳤다는 것은 조교가 안 돼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분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저 같아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2주 만에 그러니까 한 주 만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출전하는데 뛰고 바로 한 2, 3일 쉬고 바로 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조교를 하고 나오는 거죠. 한 주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한 주 조교하고 나오지만 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교양이 3주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했던 조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연결을 시킨다면 거의 3주, 4주간 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고개가 높기 때문에 기복마다 그러나 등치가 크기 때문에 힘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순발력도 있어요. 밀어붙여가면은 뭐 앞선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이상하게 못 갔어요. 따라를 못 갔어요. 중간에 3코너를 선회하기 전에 저 건너편 주로죠. 백스트레치에서 이상혁 교수가 때리고 몰고 막 이렇게 쫓아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만큼의 훈련 성과가 있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졌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룩시가의 뒤에서 가만히 따라가면 선행과 선입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어요. 또 하나 인기 마필 10번마 파이어볼로인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몸이 아주 뻣뻣한 마필입니다. 거리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역시 인기마권에 있는 3번 룩시가이 11번 스토미오코 두 마필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오늘 이제 1, 2, 3경주에서 네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경주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훈련의 성과를 간간히 보는 마필이 있어요. 반짝하는 거죠. 컨디션이 반짝하는 건데, 그런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경주 상대가 지금 4군 마필들인데 상대가 상당히 약해요. 컨디션이 아니거나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대거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죠. 9마리밖에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코스까지 좋아요. 1번 어맨더입니다. 어맨더. 자, 이 마필은 제가 이제 조교를 하는 과정,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마필이에요. 계속 이 마필은 뛰고 나면 또 조교하고 뛰고 나면 또 조교하고 이게 물론 건강한 말한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약간의 파행기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계속 조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살아났어요, 말이. 저는 왜냐하면 그런 게 피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좀 쉬어주지 왜 저렇게 계속 훈련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제 생각이 좀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어맨더라는 마필이 정말
속된 말로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걷기조차 힘겨워했던 마필인데 아주 뛰어다니는데요. 잘 뛰어다닙니다. 잘 뛰어다니고요. 이 마필이 지금 실전에서 좀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순발력도 떨어지고. 근데 이런 마필들이 한번 살아남으면요, 선행도 가요. 그만큼 자기가 물고 뛰려고 해요, 지금.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볼 일 다 봤어요, 실전에서. 근데 이렇게 이제 좀 훈련이 길어졌기 때문에 계속 훈련만 해온 마필이요. 또 출전하고 또 출전하고 하루 이틀 쉬고 또 훈련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마필인데 결국 살아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1번 게이트고,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데드셋 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맨더가 꼭 선행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데드셋 윈을 5번마 데드셋 윈을 보내주고 자기가 따라가는 작전도 괜찮죠. 1번 게이트고 외곽에서 치고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 얘가 더 빨라진다면 얘는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데드셋 윈은. 그래서 얘가 선행을 나서면 더 좋죠. 그럼 여러분들 선행 나서면 진짜 막권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두 번째 안인데요. 두 번째 전개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전개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못 나섰을 때 2번매에 붙어 있어요. 두 번째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기마들이 다 뒤에서 와요. 실버캣, 실크 포리스트 이런 마필들이 좀 댄댄한 마필들, 무패우승, 새벽하늘 이런 마필들 부진마들이지 않습니까? 다 뒤에서 오는데 어맨더는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가든 이 선에 따라가든 오늘 주인공은 1번마 어맨더다. 어맨더를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두 방 정도로 딱 줄일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좋은 놈 쪽으로 한번 때려놓고 받치는 그런 배팅을 좀 권해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마필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기복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뛰었다 안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마필. 특히 또 그런 류의 마필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아우토반처럼 매번 사차고착 그냥 매번 될 것 같죠. 그런 마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딱 그만큼밖에 안 돼요. 느린 경주든 빠른 경주든 간에 걸음만 하는 데서는 아주 좀 필요 없는 마필들이죠. 이제 그런 마필들이 이 경주에 많이 출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4번마 무학입니다. 이런 마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단점들을 극복하는 경주에 왔느냐 못 왔느냐 이런 건데, 이 무학 같은 경우는 보면 뛰었다 안 뛰었다 그래요. 직전에 3차 왔죠. 이 12월 15일 날 거의 부진 맡으면서 동방무패와 같이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런 마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이 경주의 주인공은 본마 평천하입니다. 평천하. 자, 3주 만에 출전해요.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일단 좀 오래간만에 매를 맞았어요. 이 마필이 매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온이 올라가면 마필들이 일단 겨울에 한동안 잘 먹성이 좀 짧아지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을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들도 이제 식욕이 땡기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근데 이 5번마가 지금 7전을 뛰었는데, 그동안은 힘으로 뛰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컨디션으로 뜁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덩치가 컸기 때문에 그냥 힘만 갖고 뛰었죠. 장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음이 크기 때문에 앞에도 갔고 따라도 가보고 이제 그랬는데, 직전에 한번 이제 1월 19일 날 주인공 기수가 한번 따라가 와요. 스타트부터 전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따라가 보는데 가능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좀 거리가 길었죠. 이 경주에 같이 출전하는 무학인데, 제가 아까 이 무학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무학이 지난번에 평천하를 이겼다. 평천하가 무학한테 졌다. 이 경주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고요. 일단 누가 컨디션이 좋냐. 물론 잠재력을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 5번맛 평천하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좀 매를 맞는데 보니까 그동안은 매를 맞으면 그냥 평범했어요. 반응이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매를 때리니까 바로 즉각 튀어나갈 정도로, 즉각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게 이제 어떤 컨디션을 이제 회복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일단 매를 맞고 뛴다는 것은 아무리 매를 때려도 힘이 없으면요 결코 뛰질 않습니다. 근데 이 5번마 평천하는 매를 처음 맞아봤는데 그만큼 탄력이 붙어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경주는 5번마 평천하를 축으로 좀 공략을 해드리는데, 자, 위크제트도 조교 내용이 좋아요. 8번마. 그 다음에 10번마 금각이 승군전인데, 이 마필은 직전에 앞에 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조인건 기수나 뭐 이준철 기수가 뒤에서 헤맸는데, 아베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 걸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승군전이지만 조금 염두에 두셔서 좀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 7번마 레드브레이가 이제 어떻게 작전을 들고 나오느냐입니다.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이 7번마 레드브레이이기 때문에 역시 후차권이 좀 많아요. 7번 레드브레이부터 시작해서 8번 위크제트, 11번마 금각이, 이런 마필들로 좀 압축해서 공략할 생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5번마 평천하를 한번 이경주에서 강하게 한번 축으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마필들. 자, 역시 이제 뭐 4번마 리멤버 불패도 인기마고, 자, 5번마 레볼루션 포즈입니다. 자, 이 마필은 살아만 뛰는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리듬감을 못 찾은 걸 보니까 좀 약간 회복은 덜 돼 있는데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이제 이경주에도 이런 필이 있네요. 8번마 강호 시대인데 1000m를 뛰고 1800을 뛰었어요. 근데 또 3착이에요. 두 번 다 3착인데, 이런 마필들은 보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왜 못 뛰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계속 3착권만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럼 얘는 3착만 하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좀 틀려요. 왜냐? 얘는 단점이 없어요. 그런 마필들, 착수 노는 마필들은 단점들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 뛰지만, 이 강호시대라는 마필은 단점이 없고 아직 힘이 안 찬 상태에서 뛴 마필이에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1000m를 뛰고 1800을 단숨에 소화를 시키는 마필, 이런 마필들은요 분명히 잠재력 갖고 있어요. 잠재력 갖고 있는데 지금 3살짜리예요. 이제 7전 경험했어요. 준우승을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차지했는데, 일단 뭐 다시 한번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또 순발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스태미나 직전 1800을 뛴 걸 보면 역시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구력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일반마 언비터빌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이라고 좀 우습게 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말이 한번 걸음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의외의 능력을 보이는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언비터블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 마필이 여기서 끝이냐, 직전에 우연찮게 들어왔냐, 우연히 들어왔느냐, 아니면 정말 말이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냐. 저는 후자라는 얘기죠.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계속 승승장구해 갈 수 있는, 물론 이런 마필들이 어떤 검증이나 강자나 거리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 있기도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언비터블은 계속 어떤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좀 압축해 볼 수 있다면 1번 언비터블과 8번 강호 시대인데, 역시 리멤버 불패가, 4번마 리멤버 불패가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오느냐인데, 지금 3번마 피코바웃이 출전해요. 순발력문에서 더 앞서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 1번 언비터블과 8번 강호 시대를 가장 어떤 전개에 관계없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두 마필이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1경주입니다. 진짜 인기권에 있는 마필은 2번마 원갤러번, 가장 강한 상대들하고 뛰어왔죠.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상대가 약하거나 우연히 뛸 수도 있고, 또 7번마 왕성 같은 경우는 승군전이고, 그다음에 8번마 소천하도
뭔가 이마필이 지금 제가 이제 여태까지 지금 오늘 경주에서 오면서 말씀을 드린 그런 유의 마필이 있죠. 소천하라는 마필이. 이 발음의 단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표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이 포크레인 여러분들 푹푹 찍는다 그러죠. 라스트에 이제 와가지고 푹푹 찍는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그 말에 발을 쓰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는 기역자로 써요. 다른 마필들은 이렇게 쭉쭉 뻗어서 나간다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푹푹 찍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열이라는 힘을 쓸 때 얘는 15, 20이라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길수록 얘는 더 데미지가 커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 말도 그런 마필들의 어떤 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타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역시 이제 기수의 심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의 단점이 더 부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 8번마 소천하가 뭐 조교 내용이나 최근에 제가 몇 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적중도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경주선은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고요. 오늘 주인공은 3번마 라이트 이어매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마필이 490 거의 500km까지 갔다 470km까지 빠졌다 그러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보니까 배가 조금 나와 있어요. 배가 좀 나와 있는데 체중 변동을 좀 살피시라는 얘기입니다. 5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나 직전에 이제 1800을 처음 뛰었고요.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기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정상 체중만 갖고 나왔다면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죠. 굳이 선행이 아니라 선두권에 이제 합류해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오늘 상대가 상당히 약하고 뭐 선행이면 더 좋고요. 자, 아무튼 여기 이 경주에서는 인디오퍼가 지난번에 정말 능력이 있어서 왔냐? 그동안 그러면 왜 헤맸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필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말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다운될 수 있는 마필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 7번 왕성 같은 경우는 일단 거리 검증이 필요한데 직전에 이기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이겼어요. 그래서 거리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가장 어떤 적응력이나 컨디션이나 조교 내용이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마필은 일단 3번마 라이트 이어입니다. 거기에 뭐 2번마 원갤러퍼는 컨디션이 조금 아니더라도 자기 걸음을 항상 띄워주는 기본마 인기 1위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좀 수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11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 12경주 국내산 2군 마필들 13마리 출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왜 여기에 출전했을까요? 지금 여의골드가 2주 만에 나왔죠. 지금 계속 3군에서도 1400, 또 2군에 올라서도 1200, 직전에 2군에서 1300, 돌풍강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장거리에서 안 되니까 두 번 다 이제 단거리를 좀 선택을 했죠. 근데 이 경주 편성을 보면 이미 이 1군, 2군 정도는요 어느 정도 뭐랄까 단거리 경주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개인가 8개 막 1년 중에요. 7개인가 8개인가 자꾸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 마필들이 이제 앞으로 장거리 가면 너무 이제 과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단거리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변하는 마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장거리에서 안 됐기 때문에 단거리로 오는 거고 골드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호천사도 2주 만에 나오고 스톤가드도 갑작스럽게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뭐 여의골드하고 같이. 그래서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2번 성공을 했던 돌풍강호가 단거리에서는 가장 셉니다. 물론 이제 여기 어떤 전개에 따라서 뭐 어떤 그 성적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여의골드가 2주 만에 나오는데요. 2주 만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좀 짧게 출전하죠. 피곤이 누적이 돼 있는지 약간 선행마다운 그런 활기가 조금 떨어져 있고요. 반대로 이제 돌풍강호는 충분히 쉬고 나와요. 제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골드진입니다.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고 채찍을 때리면 반항을 하는.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조교사가 작전 지시할 때
채찍을 대면 반항을 하고 안 뛰니까 채찍을 대지 말고 추진만 해라. 뭐 처음에 윤태혁 기수에게 이제 그런 주문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제 인터뷰가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만 풀문 파티입니다. 이거 아직 살아나질 않았어요. 살아나질 않았는데 물론 이만필이 장거리 같으면은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거의 그냥 뭐 가차없이 부러뜨릴 수가 있겠죠. 여의골드나 스톤가드가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단거리이기 때문에 꼭 선행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자신에게 반문을 해보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역시 이제 어떤 보편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스톤가드나 여의골드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1번마 돌풍강호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펼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좀 어떤 전개를 좀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1번 돌풍강호를 이 경주에서 축으로 선정을 할 수 있지만 후차권에서는 조금 난해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의골드를 꺾기 좀 어렵고, 거기다 그렇다면 배당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뭐 11경주나 8경주쯤에 공략을 하고 조기 퇴근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12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9일 토요 경마 토요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역시 이제 제가 하면서도 자꾸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과연 경마라는 게 축을 세워놓고 한 방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분산 배팅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의 생각 차이가 있겠죠. 생각 차이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축을 세웠으면 때리고 받치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들 현장에서 폭을 좁혀드려요. 폭을 좁혀드리는데 경마는 절반의 성공이 축입니다. 축.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승부경주가 아닌, 추천경주가 아닌 다른 경주는 그 외적의 어떤 축만 선정을 해드리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뭐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마필들이 왜 축으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뭐 컨디션이라든가 전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꼭 제가 말한 대로 어떤 컨디션과 좀 매치를 시켜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월 9일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